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역사 문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게 실화냐? 네. 방 팀장님, 민족문제연구소의 방은희 교육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실화냐? 본인이 제목을 지으셨다고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어떤 톤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화냐, 타이틀을? 제가 약간 2주일 버전으로 했다가 예. 까였어요. 그래서 이게 실화냐? 이랬다가. 좋은데요? 예. 왜냐면은 네. 우리 사회에서 특히 역사 이슈와 관련해서 네. 진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진짜 약간 좀 벙찐 것 같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네.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쨌든 실화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아시다시피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실천을 맡고 있는 방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방 팀장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이슈부터 얘기해보죠. 네.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실화냐 싶을 정도의 놀라운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바로 5월 12일이었죠? 네. 국정교과서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국정교과서 폐기가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의 1호 적폐청산이 된 건데요. 네.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 팀장님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네. 네. 직책이 여러 가지시네요. 어찌됐건 이 뉴스가 제일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방 팀장님이. 그럼요. 왜 근데 한숨을 쉬십니까, 왜? 너무 이제 그동안의 그 고통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네. 현실 같지 않은 어떤 그런 감격스러움이 있었죠. 사실 우리 연구소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사무국을 맡아서 네. 계속 싸워오고 있었는데 너무 우리가 이제 사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다 보니까 연구소 회원님들도 연구소에서 그 사무국을 맡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활동을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회원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사무국에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저하고 또 한 명의 이제 희자매가 둘이서 이제 실무를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무에 시달려서 이번 이 국정교과서 폐기 발표 이후에 저희 쪽으로 이제 축하 인사가 쇄도했었죠. 충분히 축하 많이 받으시고 격려도 많이 받으시고 응원도 많이 받으실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네트워크. 이게 그러니까 줄여서 저지넷이라고 부르죠. 국정화 저지넷이라고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국정화 발표로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일단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화 발표를 되게 애매하게 뜨뜻미지근하게 끌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애초 이제 발표 자체는 되게 뒤늦게 2015년 이제 거의 10월 달에 발표가 났는데 그 이전부터 저희가 이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서 발표 이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15년 8월 20일에 저희가 이제 484개 시민단체들을 이제 같이 연대해서 저지넷을 띄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모체가 됐다고나 할까 하는 역사정의 실천연대를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정의 실천연대. 네네.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친일 독재 미화의 역사 왜곡 시도는 되게 많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역사 전문 어떤 실천 단체가 연대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제 여러 단체 시민단체들한테 이제 제안을 해서 2011년 11월 달에 역사정의 실천연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항상 주시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또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 역사정의 실천연대가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무효화 국민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교학사 교과서를 먼저 막아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학사 교과서는 전국에서 한 학교만 채택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엄청나게 박근혜를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는 2015년에 났지만 2014년부터 아시다시피 김영한 민정수석의 어떤 그 비망록 네. 여기 보면은 그때도 국정교과서 전환은 신념이다라는 말로 계속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다가 결국 2015년 8월 20일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역사정의 실천연대에서 저지 네트워크. 네네. 그런데 그 초기에 네. 국정교과서 할 때 네. 그 초기의 여론조사는 한 50대 50 정도 아니었나요? 네. 찬성이 조금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초기에는 이제 행정예고 직후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찬성이 47, 반대가 44 정도로 아무래도 찬성이 좀 높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그 교학사 교과서 때문에 역사 교과서로 생겨났던 어떤 그런 잡음들 네.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 왜곡을 막아내기 위한 여러 그 단위의 싸움이었는데 네. 그거가 이제 피로도가 혹시 높지 않았을까 시민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을 바에야 그냥 진짜 교과서가 하나로 네. 나라에서 뭘 만들어내면 그게 혹시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민들의 생각도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 옳은 판단은 아니었죠. 당연하죠. 네네. 네. 아니 잘못된 게 있는데 우리 몸 피곤하니까 그냥 살자. 그러면 더 굼죠. 그러니까 더 악화시키는 사실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요. 예. 그래서 일단 행정예고가 2015년 10월 13일에 발표되고 나서 예.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그래도 반대 선언들이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네. 170여 개 대학에서 2,700명가량의 교수님들이 반대 선언을 해주셨고 거의 그냥 대학들이 그냥 줄줄이 릴레이 네. 선언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이제 역사교사들도 반대 선언을 했었고 그래서 교사들은 아마 한 3만 명 정도가 반대 선언에 동참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리에서 서명 운동을 받고 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반대 선언은 한 100만 명 이상이 조직된 걸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 기간에서 결국 이제 20일 이후에 11월 3일에 국정 확정고시가 발표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던 시민들의 의견만도 47만 3,880건 반대 의견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요. 거의 이제 67%의 반대 의견이 교육부에 접수가 됐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교육부가 그때 반대 의견을 받기 싫어서 이메일로도 받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팩스 한 대 달랑 켜놓고 그리고 이제 우편 아니면 팩스로만 반대 의견을 접수하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날에는 심지어 팩스가 꺼져 있었던 사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보내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 처리가 되니까 2015년 그 확정고시 이후에는 오히려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6대 53으로 반대 의견 쪽의 비율이 좀 더 높아졌었죠. 네. 하여튼 뭐 이런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폐기가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뭐 폐기 결정이 대통령의 뭐 의지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뭐 후보 시절부터 네. 정책 협약을 통해서 약속한 그런 사안이었죠. 네네. 저희가 계속 이제 싸워 나가면서 2015년에 우리 그 국정화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었었던 그때부터 민주당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를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협조하면서 이제 저희도 싸워 나갔었는데 그러다가 12월에 이제 현장 검토본이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발표된 이후에는
이제 시도교육청 13개하고 그다음에 저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넷 그리고 야3당이 같이 연대해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 정치 비상대책회의라는 조금 이름이 길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계와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정치권이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1인 시위도 계속 이어나갔었고 매주 그 탄핵 기간에 촛불 집회가 있을 때마다 네. 낮에 이제 나가서 서명을 받고 네. 이런 활동을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대선으로 접어들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각 당에다가 각 당 후보들에게 정책 협약을 네. 할 수 있겠느냐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모든 정당에 다 네네 있겠습니까? 저희가 다 보냈어요. 일단은 5 후보한테만 예, 5번까지 예. 이렇게 보냈는데 다 수락을 했습니까? 그 5개 응답이 정당이? 온 게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네,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하고 네. 이 두 곳에서 정책 협약을 맺겠다. 나머지 세 곳은요? 네, 그쪽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제 국민의당까지도 네. 저희랑 같이 야3당 예. 그 비상대책 회의에는 같이 결합을 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제시한 정책 협약에는 응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의당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 두 정당과 정책 협약식을 예. 지난 4월 28일에 맺었었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정당들이 대답을 해줘서 오히려 예. 변별력 있게 저희가 이제 정책 협약을 맺으면서 그것이 이제 후보들한테 지지할 수 있도록 이 후보들을 지지해달라라는 것을 30개 역사학회가 이게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정책 협약을 맺은 거라서 학회에는 모두 이제 이 두 후보에 대한 네. 좋은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됐죠. 그렇군요. 2015년에 저희가 저지넷을 결성하자마자 네.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하고 네. 당대표 면담, 원내대표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에 가서.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표 뿐만 아니라 이제 원내대표들 다 만나서 이 상황, 국정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문재인 대표가 가장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겠다고 약속을 해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네요. 네네네. 네, 어찌됐건 대통령의 그런 의지와 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의 연대, 네. 우리 방 팀장님의 노력, 이게 합쳐져서 이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같이 이제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던 운영이 단체들이 네. 일단 민족문제연구소, 정교조, 그다음에 전국 역사교사 모임, 그다음에 민주노총, 뭐 4월혁명의 사구재단, 뭐 민원연, 뭐 아주 다양한 단체들이 같이 활동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폐기 처분됐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남아있는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먼저 정책 협약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초등교과서를 포함해서 역사교과서의 국정제는 완벽하게 폐기를 하자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게 일단은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졸속으로 검정교과서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요대로 가면은 이제 8월 3일에 검정교과서가 출판사별로 심사본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검정교과서는 거의 2015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국정교과서의 지필 기준하고 완전 똑같은 그런 다를 게 없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검정교과서대로 나오게 된다면 국정교과서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점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이제 전면 중단하고 교육과정을 개정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지켜져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역사 부분이 역사 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자꾸 흔들려고 권력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하고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제 바람직한 어떤 미래의 역사 교육을 논의하는 기구를 빨리 신설하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책의 협약 내용이에요. 요게 제대로 이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국정교과서가 진행되면서 추진했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 추진 세력에 대한 책임자 처벌, 또 이제 국정교과서로 낭비한 44억 원이라는 혈세,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통해서라도 네. 이곳을 원인을 규명을 하고 요 돈을 다시 뱉어내게 하든지 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화 폐기를 촉구하느라고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나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게 국정화가 폐기가 되더라도 아직까지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를테면 대학생들도 그때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왜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서 한번 네.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로 벌금형 같은 것들이 내려져서 이 후속 부분도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그다음에 예, 예.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피해받고 있는 것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네.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많이 있네요. 네. 우리 방 팀장님이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더 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소식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소식만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기획강좌 근현대사 기념관과 함께하는 서울시민대학이 3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덕성여대에서 열립니다. 저항과 협력, 식민지 지식인의 엇갈린 선택을 주제로 총 10강이 편성되었는데요. 현재 7강까지 진행하였습니다. 8강은 다음 주 화요일 5월 23일에 있는데요. 강좌 제목은 사람이 하늘이냐 천왕이 하늘이냐 최동희, 최린 편입니다. 춘천교대 김정인 교수가 맡으셨는데요.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유명하시죠? 명강의가 기대됩니다. 수강 신청은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과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성여대 대강이동 204호에서 열립니다. 무료 강좌지만 아주 수준 높은 강의가 펼쳐집니다.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구소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구소 소식을 마칩니다.